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떻게 계속 끈기 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매뉴얼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더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되거나 금방 포기하게 되거나 우울감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우울하다라든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의 첫 단추를 꿰는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자, 이게 뭐 외로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너무 비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을 다 살고 죽을 때 친한 동료들하고 한나라씩 죽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갑니다.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은 이 혼자서 경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질 공간에 살더라도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방향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요, 더더구나 답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다수 해봤지만 회사에서는 자기 포지션이라든지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무난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 주는 PC방 같다 라고 생각하고 다녀도 되고요. 제가 창업을 했다가 또 회사 다녔다가 또 창업을 했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회사 생활하면 당연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좀비 지난번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직자가 없고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막막한데 그래서 더 외로움이라는 감정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에서 오는 답답함,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를 이거 없애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 아이러니하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업은 어떤 강사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에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멘토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너무 조건부 오지 않을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우리 정규 교과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가정하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중간에 홈스쿨링을 했다라든지 대안학교를 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에서는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논외로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10대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뭡니까? 자, 지금 공부해. 그냥 대학 가면 다 해결돼. 근데 여기서 또 대학을 졸업하신 대표님 계시죠? 대학원 간 거 왜 그런 선택? 대학원 잘 가셨습니다. 아무튼 대학 가면 해결이 되던가요? 그리고 또 취업하면 해결돼. 결혼은 언제 할 창업신에도 비슷하게 창업을 하게 되면 또 그러면서 if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보게 되니까 환상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호텔에서 조식 먹으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사업한다라고 환상을 가지신 분들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연하게 자기 일상을 공유하면서 생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팔아서 자기 수익이 연계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일 겁니다. 진짜 사업은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눈물 나고 외롭고 답답해봐. 그러면 내가 지인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귀인이 없어서 그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귀인 타령을 하게 된다고요. 귀인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에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정신 제대로 차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 안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해서 사람을 자꾸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왁자지껄한 순간에 내 외로움이나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뭘 했으면 뭐라도 했겠다. 제가 웬만하면 요즘에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사람 만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예전에 그런 거 하다가 1년을 날린 적. 늘 말씀드리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좀 하지 마십시오.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관계들에게 계속 얽히게 되면 내가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시점에 내 외로움을 막아준다라는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루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저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고생이면 혼자 하게. 자,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는 내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섹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패턴 분석입니다. 자, 또 혼자 우리가 직장인이다가 이제 뭔가 혼자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증명을 해보이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울해. 그러면 또 나 잘 살고 있나. 제가 그랬어요. 항상 불안해지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끝날 거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숙련의 과정과 굉장히 많은 시간의 절대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역산해서 일주일 단위로 역산해서 실제로 성과를 조금씩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간은 기계처럼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계도 멀티태스킹 되어 보이는 겁니다. 개발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혼자 있을 때 경계해야 될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다가 잘못되면 내 생각이 틀렸네? 내 가설이 틀렸네? 다시 가면 되는데 또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가 패배한 것 같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뭐 패배하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손가락질이 대표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손동작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방향이 있죠. 우리 직원을.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그럽지 못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가능성이 9할 이상인 곳이 스타트업 씬입니다. 이왕 내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치면 잘못됐네. 다시 해. 그래서 제가 쉽게 막 퇴로를 마련하지 않고 저는 퇴로 없이 했지만 그 해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기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뭔가 이렇게 투입된 시간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나 퇴사하겠어, 나 창업해야지, 개인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안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을 때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고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뿐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온전하게 우리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판별 및 사전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실패하면 망하네? 망하면 내가 죽나? 안 죽네? 그럼 다시 할 수 있네?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소위 말해서 그 아상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아상, 뭐 영어로 하면
에고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지만 그게 강할수록 이 말을 뱉고 내 삶에서 이걸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회사가 주는 포지션에 도취된 사람일수록 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자 시즌 1에서도 포지션만 소비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봤던 게 다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창업자가 된 이상 나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런 가보다 그게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야 된다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진짜 사업입니다. 어디 가서 거창하게 있어 보이고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견뎌내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발표하고 빛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티끌 같은 것에 불과하고요. 숨쉬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막 힘들고 답을 모르겠고 세상에 없다 그런 순간이 기본값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시작입니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 인하할까라고 하는 거를 경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 같은 거 하고 싶지만 뭐 에버노트든 메모장이든 뭐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옵시디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굿노트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의 기록만 하고 그거 하다 보면 또 SNS에 공감받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공감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받으시다가 정말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은 나 스스로 소화하는 것을 병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외부인들은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몇 초, 몇 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온전한 대화는 나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도 우리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나쁜 적절한 선을 지키고 우리 핵심 기술과 핵심 서비스와 핵심 제품 만드는데 8할 이상을 투자하시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간이 누적됨을 경험하시면서 이 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 우울하거나 막 아니면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답답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되게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걸어보시거나 뭔가 잠깐 자리를 옮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대표들이 막 어디 걸어 다닐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일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꺾인 대표님들 운동해야 되잖아요.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자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이모션 감정적이에요. 아니라 하더라도 막 하루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의사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분기태 그럴 때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닌가. 감정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남는 거는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나 안. 그래서 하루를 종료할 때 나는 오늘 감정적이었나 아니면 조금 더 이성적이었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시면서 그래서 사업가로서 자아와 나의 자연인으로서의 자아를 좀 분리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언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의 대응 전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알아차림인데요. 이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내가 지금 화났는데 화났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 화가 미치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한 몇 년을 그렇게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화난 상태이구나. 예전에는 큰 소리가 막 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나면 무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켜켜이 쌓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뭔가 깨달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감정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는 싸움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러려니 해야 돼요. 우리 왜 비 올 때
왜 비가 와? 이러면서 하늘이랑 싸우지 않죠. 구름이랑 싸우거나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화내거나 어떤 분은 저 그렇게 웬만해서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순간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갈등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쨌든 간에 메타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메타인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보자고요. 메타인지 저한테 소개해주신 분이 열받아서 바르르 떠는 걸 봤어요. 자기 삶은 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리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내가 개발을 해야 돼.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고, 근데 이게 준비가 부족한 신호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거기를 노출하고 영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압도적 성과를 내는 비법입니다. 어디 무슨 현란한 말빨로 사람을 퍼널에 넣어가지고 막 이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 특히나 자기 프롬프트 쓰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무슨 프롬프트가 다 해주나. 관련해서 LLM 관련해서는 시즌 1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한 템포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강박 때문에 밤을 새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공공장소에서 꺼내도 더필드 플레이어 채널이 부끄럽지 않겠다, 무해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는 대표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